심해진 다음에 많은 혈관 부분들이 이렇게 동맥경화로 막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작은 공간으로 혈액이 통과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혈관이 막힐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졸중의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평소 술, 담배와 육식을 즐기던 김영기 씨가 쓰러진 건 지난 3월. 가슴에 묵직한 느낌이 드는 걸 그냥 넘기곤 했었는데 그날은 정신을 잃을 정도의 통증을 느꼈다.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나 병원에 도착 못하면은 금방 죽을 것 같다. 막 택시 타고 가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지. 내가 살아온 중에서 최고 이제 금방 죽을 것 같다라는 쉽게 말해 그런 느낌을 받는 거지. 응급실에 도착한 김영기 씨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곧바로 수술을 받았다. 1시간만 더 지체했어도 생명을 잃을 뻔한 긴박한 상황이었다. 환자분은 심장혈관 중에 세 가닥 중에서 가운데 가닥이 막혀 있었는데 비교적 병원에 빨리 오셨고 스텐트 시술이 잘 돼서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 중에서는 심장 근육이 비교적 적게 손상된 그런 환자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차례 술과 삼겹살을 먹고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피웠던 김영기 씨. 수술 후 그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완전히 바꿨다. 식단이 좀 바뀌었죠. 육식 위주에서 이제 채식적으로 그런 것이 바뀌었고 술, 담배를 좋아하던 거를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 몸을 좀 아낀다는 그런 쪽이죠. 전에는 몸을 갖다 함부로 막 그렇게 사용했다면 지금은 이제 아끼는 쪽. 오래 좀 살겠다는 그런 욕망이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인물들이죠. 러시아의 첫 대통령 보리스 옐친, 인도의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총리인 자와할랄 네루, 영국을 2차 대전의 승전국으로 이끈 윈스턴 처칠. 이 세 사람을 쓰러뜨린 것이 바로 혈관 질환이었습니다. 두 번의 뇌졸중을 이겨냈던 처칠은 세 번째 뇌졸중으로 사망했고 네루는 뇌졸중과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세상을 떴습니다. 동맥경화로 여러 번의 혈관 수술을 받았던 옐친은 결국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10분에 1명, 그러니까 하루 154명씩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이 중 하나 이상을 갖고 있다면 이미 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또 하나의 지표로 이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15일 새벽 심장혈관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심장으로 통하는 관상동맥이 막혀 있어 그물망을 삽입해 뚫어주는 시술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이러한 심근경색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이 있다. 대충 우리가 중대 시술을 받은 그물망 시술 환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그 수치가 같이 CRP 수치가 높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RP란 몸 안의 염증 지수를 말하는데 최근 고감도 염증 지수를 통해 낮은 정도의 염증까지 발견해내면서 혈관 질환을 예측하는 수치로 이용되고 있다. 아직도 그 SSCRP 단독 증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동맥경화증이 진행된다는 어떤 염증성 반응이 진행된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어떤 심장 질환이나 이런 것이 발현되기 전에 하나의 그 어떤 혈장에서 생기는 지표로서 이런 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예견해주는 그런 인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염증 지수는 심장질환의 위험도 평가 및 예후를 추정하는 지표로서 미국 심장학회에서 추천한 첫 번째 검사 항목이기도 하다. 미국 심장학회 지침에 따르면 염증 지수가 리터당 3mg 이상이면 고위험에 속한다.
일본의 경우는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동양인은 서양인과 다르기 때문에 염증 지수가 리터당 1mg을 넘으면 위험 단계로 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もともと西洋人に比べて CRP、交換の CRP 低い値が東洋人の特徴ですので、病気を探るマーカーとしてはですね、1を超えたらやっぱり CRP が1を超えたら気をつけるということは、鉄則かもしれません。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 건강 상태에서의 염증 지수가 낮기 때문에 리터당 1mg만 넘어도 위험하다는 것이다. 일본 역시 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 염증 지수와 혈관 질환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評価するの有効だと。例えばこれはどれくらい長生きできるかと。簡単に言うとですね、そういうデータですけども、悪玉コレステロールが高いというよりも、高感度 CRP の CRP の方が高い方が悪いということですよ。悪者の LDH っていうのはありますけども、それが高くてローよりも、CRP が高くて LDH が低い方が予後悪いということから、高感度 CRP で予後判定がもっと鋭敏に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ね。 염증은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염증성 물질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 등의 노폐물이 쉽게 달라붙도록 만든다. 또한 안정적인 상태로 쌓여있는 노폐물의 막을 얇게 만들어 잘 터지게 만들고 혈전을 만들어내 혈관을 막히게 한다. 결국 염증성 물질이 동맥경화를 발생시키고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염증 지수는 왜 높아지는 걸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운동을 적게 하신다든지 정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또는 지나친 육식을 많이 하신다든지 또 술, 담배를 지나치게 하신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또 염증 반응의 인자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또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염증 지수를 높이는 여러 가지 요인 중 식습관과 염증 지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쥐실험을 실시했다.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눈 후 한 그룹에는 2주간 고지방식을 제공하고 다른 그룹에는 정상식을 제공했다. (2주간의) 실험이 끝나고 염증 지수의 변화를 알아보니 고지방식을 먹인 쥐들의 염증 지수가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CRP 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서 염증 반응과 고지방 식이, 비만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비교적 혈관이 깨끗한 아이들에게도 염증 지수가 영향을 미치는 걸까? 비만과 염증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3명의 소아비만 아이들을 만나봤다. 두 번째로 성성해요. 왜 그렇게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살이 많이 찐 것 같다고 생각해요? 운동은 많이 하는데 음식을 좀 저거 하루에 조금씩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급하게 음식을 먹어서. 먹고. 네.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이랑 과자들은 먹는데요. 운동은 별로 안 해요. 아이들의 비만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체질량 지수를 체크하고 염증 지수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실시했다. 다 했어. 태민아 누르면 돼. 검사 결과 태민이는 1을 조금 넘어 염증이 약간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영이는 안심해도 되는 수치. 비만 정도가 가장 심각한 준모의 염증 지수는 5.4로 미국 심장학회 위험 기준인 3을 훨씬 넘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왔다. 비만이 되면 이제 결국 나중에 심혈관계 질환이나 이형 당뇨나 고혈압 등이 생기는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데 최근에 이것을 이제 염증이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이 되면 만성적인 어떤 염증 상태가 되고 이 염증이 지속될 때 이런 합병증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수치가 높다는 것은 이미 비만에 의한 합병증이 일어나는 어떤 기전이 시작되고 있다는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팀이 1살부터 17살까지 16,000여 명의 염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소아 비만 아이의 동맥이 이미 추후 혈관 질환에 걸리기 쉬운 상태로 변해 있음을 발견했다.